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네,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올라갈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 추석에는 어떤 얘기 하게 됩니까? 결국 이제 코로나 이야기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사는 이야기, 네.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취업 이야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야기, 또 이제 뭐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이야기.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결국 이제 정치로 모아지죠. 그 정치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추석 아까 이런 얘기만 올라오면 좀 우울하겠네요. 그러면 누군가 욕할 상대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럼 당연하게 정치 이야기로 갑니다. 코로나 얘기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받았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 나오겠죠. 네. 자, 이제 대선 후보들 얘기가 먼저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의혹들이 있는 사안들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또 화천대유라고 해서 최근에 네. 또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도 얘기는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특별 사안에 대해서 나오기보다는 인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이미지, 그런 너는 누구 좋아해, 누가 마음에 들어, 누가 싫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 꼭 나올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피한다, 아니다, 회피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첫 번째 토론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말로만 듣던 이게 정치판의 정결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예. 박시영 대표님.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고 하이라이트만 쭉 봤는데, 확실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몸조심한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네.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원래는 지지층들은 아마 지난해의 국정감사 때의 모습, 호통치고 막 큰 소리 내고 네. 자신 있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처음에는 좀 신중하고 몸을 사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후반전에 가서 이제 검찰 문제 나오면 이제 본인이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목소리를 냈는데, 홍준표 후보가 좀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오히려 정책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 정책적으로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나오고 정치적 공방 이슈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론회 최고의 장면 어떻게 꼽고 계신지요, 배철호 의원님? 저는 이제 어제 그 후보들 8명 중에서 이제 평점을 준다면 하태경 의원에게 별이 5개. 아, 네. 그다음 이제 별 4개 주고 싶은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예. 역시 이제 재수생답게 관록이 있더라.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평탄을 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나름 이제 크게 우려를 했었는데, 한 번도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분이죠. 네.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말하면 쭉 받아 적고, 기껏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이제 대들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TV 토론, 정치판에서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네.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어제 좀 재밌는 제일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저 포인트를 땄어요. 왜냐하면 8강에 4강 들어갈 때 네. 그 당원들의 그 반영 비중이 30%로 높여집니다. 지금 네. 8강 들어올 때는 20%였는데 이게 30% 높여지는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그 국민적 인지도는 좀 있는데 젊은층한테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사실 급선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공격한 거죠. 네. 이건 뭐 저 조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게 비판한 겁니다. 2329님께서 침대 축구는 봤어도 침대 토론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맹탕이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배철호 의원님 그래도 윤석열 후보 기대한 것만큼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지영 대표는요? 저도 그냥 그저 그랬다. 앞으로가 이제 과제일 거다. 정책 대결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저 그랬다. 근데 걱정하던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 토론에 나오면 홍준표 후보한테 바로 이렇게 공격당할 거야, 농락당할 거야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대변인 하는 김병민 네. 대변인하고 저희 토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신 있어 해요. 네.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는 걱정하지만 지지자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그 토론을 잘할 거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기대치도 달랐고. 네. 네. 카페라테님께서 윤석열 후보 오늘 구미 가서 이게 정치판이구나 뼈저리게 이제 느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제 느낌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거는 네. 조금 제가 봐도 기획을 그 행보 기획을 할 때 지금 타임에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을 가야 하는가. 네. 굉장히 아직은 좀 그 핵심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는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 반발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오늘 반역자 꺼져라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런 게 예상을 못했나?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근혜 박정희 그 지지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던 지지층에서 가장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아이러니죠. 네. 참 묘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잡아라. 정권 재창출하는 뭐 최적의 선수에 몰아주겠다. 뭐 그런 정세도 과거에 좋게 표현하면 이제 과거의 연을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연을 창출하자는 것이고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뭐 잡는 놈이 우리 편. 그런 인식이 컨센서스가 작동하는 거죠. 강성 친박이 분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현실적으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부는 여전히 윤석열 용인하지 못하겠다. 용납하지 못하겠다. 근데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얼마 거죠.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더라도 말실수가 계속되더라도 받아먹는 후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홍준표라는 확실한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심히 보셔야 할 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 조사에서 과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의 2배 이상 3배까지도 홍준표 후보하고 격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대략적인 흐름이 50대 30, 한 20%포인트 차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홍준표의 전략이 좀 통한 거예요. 젊은 층을 좀 흔들어서 중도층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빠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약진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상승세는 확실하죠. 아까 우리 박 대표님 저기 오늘 왜 대구 구미 갔을까인데 선거 캠페인에서 최고의 메시지는 후보의 동선이거든요. 그 어디에 간다는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네. 누굴 만나겠다는데 아마 지금 방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홍준표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거든요. 지금쯤 지그시 눌러야 된다. 지금쯤 이제 한 번쯤 뭐 메시지를 줘야 될 타임 아니냐. 그 행보의 첫 일성으로 이제 거기를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읽힙니다. 비올라님께서 먼저 매맞으려 가자는 전략이었을 거예요 얘기하고요. 2335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말투 두루뭉실합니다. 전혀 자신감 있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557님 수박 겉핥기 답변 정도 토론이었어요. 컷오프 4인 토론 기대됩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어제 그 여러 가지 흡이 많다.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가 뭐 드러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 그 대목에서 예를 들면 장모 관련해서 1심 판결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양비리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날카롭게 꼬집질 못하더라고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네, 어제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본 일이 없어요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직격했는데 네. 그 다음에 연타는 때리진 않았고요. 연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좀 아쉽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어제 뭐 실력 발휘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6번 한다니까 좀 지켜봐야죠. 2329님 토론하면 윤 후보가 밀리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토론 잘해서 문재인 후보 누르고 당선됐나요? 그때도 토론 시작하면 박근혜 폭망한다고 수첩공지라고 막 놀렸는데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맞아요. 토론회가 중요한데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런데요. 결정적이 않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미지를 줬거든요. 그게 굉장히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넘어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건 대통령감이 아니다. 철수를 하거든 사람들이. 상대적 평가에서는 좀 후하게 주는데 자기 지지층 중심으로 확정 편향에 가깝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TV토론은. 그러나 낙제점에 가까우면 그건 버립니다. 박시영 대표 어제 유승민 후보는 좀 어땠습니까? 저는 뭐 유승민 후보는 원래 뭐 예상된 정도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4강전으로 좁혔을 때 아마
빛을 좀 발할 것 같고 그전에는 심층적인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8명이면 4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박시영 대표는 홍준표, 윤석열 거기다 유승민은 4강 안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거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자리는요? 아니 어제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왜냐하면 이슈 파이팅을 누가 잘하냐는데 나머지 4분 중에 5분 중에 최재형 후보까지 그 중에는 하태경 후보가 이슈 파이팅을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철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세 자리는 뭐 거의 뭐 굳어진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까지. 이제 상위권에서 이제 최근 이제 최재형 후보가 이제 급 말랐죠. 지지율이 더 교착 상태가 아니라 아예 이제 실종 상태까지 와버렸는데 네. 어제 토론에서 어쨌든 하태경의 존재. 네. 또 원희룡 후보도 나름 깨알같이 좀 선방했어요. 해서 네. 상위권 두고 원희룡 후보가 안 보이는군요. 상위권 두고 이제 최, 하, 원. 이 3명이서 치열한 등수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언급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용식님, 이번 대선에서는 말빨이 한몫할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배철호 의원님, 지금 양강구도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분의 지금 지지세는 어떻습니까? 예, 월, 화, 수 3일 동안 조사했던 NBS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007명 대상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진보 진영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4, 이낙연 19 나왔는데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9, 윤석열 24, 유승민 10 이렇게 나와서 지금 최근 2, 3주 전부터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거의 뭐 눈에 띄게 한 주가 다를 정도로 기록을 연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추세가 계속 될까요? 추석 이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씩 좁혀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혀집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32 동일조사에서 윤석열 50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도층에서 홍준표 28, 윤석열 2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중도층이 중요한데 본선에서 중도층의 경쟁력이 내가 더 높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역선택에 대한 여러 우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좀 나왔습니다. 1105님 조국 수홍 보수들 화났어요. 기사 댓글 보세요 얘기하는데 조국 수홍이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게 좀 TV 토론이라는 건 진영 내에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왜 돼야 될 이유인데 이제 진영 내에서 보자면 홍준표 후보의 실책이라면 실책, 이제 조국 수홍. 방금 바로 오늘 뭐 패러디 한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또 홍준표 후보가 곧바로 또 진화를 했더라고요. 신속하게. 그렇죠. 뭐 나 실수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국민들의 뜻이라면 또 돌아가겠다 얘기죠. 급히 그 진화에 나섰다는 것은 어쨌든 자기 미스테이크다라는 것을 뭐 인정한 거고. 과거하고 좀 달라진 모습 같아요. 그게. 과거에는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 안 했는데 지금 전략상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중도층에서는 그리고 진보 진영한테는 확실히 점수를 딴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논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워낙 강하고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세웠던 이유가 젊은 층을 좀 흔들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 30대에서 특히 남성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에 20, 30대로 얹힐 수만 있으면 필승카드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데이터 말씀드리자면 화수목 진행해서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였는데요. 전국 첫 1명 조사였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20대에서 47%. 오. 홍준표 후보 좋아요 47. 30대에서는 호감가요 50. 오, 홍준표 호감도가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들에서 2030 또 주요 내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030 세계에서는 제일 호감 가는 후보로 아니 나왔습니다. 홍감탱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8%포인트가 호감도 상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의 기세가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1632님 조국 옹호 듣고 포기했습니다. 김종현님 콜라에 김 빠진 홍콜라 되었어요.
너무 야홍 얘기합니다. 5508님 조국 수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의 말이 맞는 건데 사과는 왜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홍준표의 기세가 기세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온다 바로 따라잡았다. 물론 여러 지표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은 지표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윤석열의 지지도도 견고하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너지면 정권 교체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층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지 강도인 계속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제일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이낙연 이런데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호감도를 보면 호감도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34% 제일 높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비해 좀 빠졌어요. 6%포인트. 그리고 윤석열 30, 홍준표 28, 이낙연 24. 이 얘기는 윤석열 30, 홍준표 28이면 굉장히 붙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일정 정도 홍준표 후보가 지금보다도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호감도를 보면. 네. 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은 추석 연휴에 최대 승부처죠. 최대 격전지인 호남권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모두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몇 가지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호남에서 어떤 지지율을 얻을지 좀 관심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호남에서 20년 정치했으면 우리 동네 강아지도 이낙연 후보에게 아이고 우리 후보님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무등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13, 14일 이틀 동안 그 광주, 전남 각 800명을 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표본오차는 95% 진료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광주에서는 이낙연 39.7, 이재명 37.8. 거의 붙어 있네요.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전남에서는 이낙연 47.7, 이재명 33.5. 네. 이렇게 좀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 있는. 그러면 지금 53% 지금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그 득표율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 밑으로 좀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캠프 쪽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45는 어쨌든 최소로 달성해야 될 최소 목표치는 45고 50은 희망사항인데 50을 찍는다면 이거는 결선을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MBS 등 각종 조사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은 조사는 거의 드물거든요. 좀 많이 나왔을 때가 40 후반 정도였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결선 없이 이제 바로 가려면은 최소 45에서 50 그 구간에는 들어와야 될 상황이고 거꾸로 이제 쫓아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40선은 걸쳐야지 이게 존재감 혹은 결선을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낙연 후보는 사실 역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결선 투표 가려면 호남에서는 역전을 해야 할 과제고요. 이재명 후보는 50%가 안 되더라도 1위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아까 이제 무등일보 그렇게 발표했고 이제 전북이 저는 이번에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의 그 근거지가 바로 전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어디로 향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북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어요. 더 팩트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9월 10일 날 하루 동안 조사한 것을 그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37%, 이낙연 20%, 정세균 17%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7%가 이제 붕 뜬단 말이에요. 그 표가 어디로 가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광주는 굉장히 박빙 가능성이 있고요. 전남은 이낙연 후보의 우세. 예. 그다음에 전북은 정세균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정세균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각각의 권역에서 얼마나 차이를 좀 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동정론 모든 걸 다 걸었다 이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남에서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좀 광주가 날 버리면 나는 죽는다. 전남에서는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사나 방금 우리 박 대표가 말한 조사 두 개 공통적으로 좀 봐야 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 조사도 말하면 정세균 대표가 이제 중간에 드랍하면서 그
수치가 없음으로 다 빠져버렸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세균 그에 따른 정세균 총리의 지지세 흐름, 특히 이제 전북에서는 두 자릿수를 보인 조사들이 좀 들어 있었거든요. 그 향배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호남.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국민 도민. 시민 여론조사거든요. 또 당원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 이격도는 또 어떻게 얼만큼 있을 것이냐. 이것도 권리당원 보는 포인트다. 권리당원 쪽을 과거에 조사해 보면 이 민주당 그 예를 들면 호남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하고 전체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는 있기 있고. 때문에 그다음에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더 선명하고 개혁적인 그런 그렇죠. 컬러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재명이 대세론이 불면서 쉽게 빨리 끝낼 수도 있다. 그런데 호남에서 이낙연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많이 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개혁 컬러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게 호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에서의 득표력 그때 이제 울산에서 1위 하면서 종합 1위를 했죠. 제주 울산 합치면서 그러면서 마침 광주 경선 직전에 여론조사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이해창을 이기는데 이인재는 못 이긴다. 이 결과가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쏠림 현상이 가파랐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본선 경쟁력이 여러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네. 대부분 조사에서는. 네,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동정론 요거와 본선 경쟁력 요 부분이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 이제 표시를 볼 때 전략적 투표죠. 이길 후보 그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이길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호남에서는 호남의 어떤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을 또 전략적 투표 못지않게 고려를 하거든요. 김대중 선생님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실제로 이제 2002년 저도 코리아 K 리서치에서 근무를 했을 때인데 이인재를 지지해 줬던 것은 이해창 잡을 사람은 이인재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인재 대세론이 형성되었지만 결국 노무현으로도 이해창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조사가 호남 경선 하기 3일 전에 나타나면서 급상승이 있었거든요. 즉 뭐냐면 정체성과 전략적 투표를 같이 보는 한쪽만 보진 않는다. 그럼요. 호남. 전북은 또 광주도 나면 약간 다릅니다. 또 다르죠. 예, 전북은 좀 다릅니다. 이 얘기는 또 전문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좀 이거는 좀 다음번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판에 지금 화천대유 그리고 고발사주 이 두 개가 지금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자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의혹 이거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그 고발사주 의혹은 이상하게 성격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갑자기 조성은 씨의 어떤 말이 바뀌고 난데없이 이제 박지원 원장이 등장하면서 이 솔직히 프레임 전쟁으로 성격이 이제 급 전환되면서 팽팽하게 지금 서로 삿바잡고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에서 어떻게 이게 고발 사주가 지금 핵심인데 지금 제보 사주로 간다는 등 이게 2주 전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좀 하방 내지는 조정 압력이 있었는데 이번 주 조사 보면 전부 다 만회를 했거든요. 올라가세요? 성격이 변질되면서 이게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지층 내 특히 보수 진영체 내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이제 떨어졌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만회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보는 게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좀 빠짐이 보일 건데 당원들, 지지층들 경선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좀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두 분 다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분들의 6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일 견고한 것 같아요. 견고하죠. 근데 이제 고발사주 의혹은 이제 프레임 전쟁이 분명히 된 거고 최근 조사에서 이제 야당 주장, 여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6대4 정도로 여당 주장이 거의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게 이제 박지원 등장, 조성은 씨의 말실수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어쨌든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지금 이제 초반전이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조사를 보면 ARS 조사 같은 경우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데 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쪽의 결집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 이게 보이는데
전화면접 조사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지층들, 정치 저관여층까지 폭넓게 차지하는 전화면접 조사에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데미지 입었던 것들 그동안의 여러 의혹들을 통해서 이게 보이거든요. 약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조사와 ARS 조사가 상당히 격차가 커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발사주 의혹은 이후 수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화천대 의혹은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융단 폭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화천대 1호 직원이다. 이게 또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지사의 아들이 거기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공개발로 인해서, 공영개발로 인해서 5,500억 원을 얻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동안은 좀 이상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하나씩 좀 이게 해명이 되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여론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당 지지층한테는 당분간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쪽이 굉장히 매섭게 때렸거든요. 그걸 MB 쪽하고 MB 옛날에 행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 화천대 누구 겁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에 같이 동조를 했어요. 설훈 의원 이런 부분이 과연 호남의 지금 경선을 앞두고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까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그 영향을 뭐 잘 미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가 견고하게 지지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보수 언론의 든든한 지원인 것 같아요. 이 고발사주 의혹의 프레임을 바꾸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보수 언론이 과거에는 윤석열 막 띄워주다가 한동안 또 최재형 후보를 막 띄워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재형 후보가 또 꺼지니까 다시 또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띄워주는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조선일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마음이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그렇게 들을 정도로 조금 일방적이지 않나 그런 굳이 이제 뭐 시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일단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계 내지는 그것을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게 적절한 매기를 너무 키웠다가 이렇게 의장 다 말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들 정도로 네. 최근 들어서는 홍에 대한 견제 요구도 적절히 나타나고 다시 이번에 대해서는 뭐 디펜스 하는 건 여전한 그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20%, 21%를 득표한 그 무시할 수 없는 제3후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의원만 해도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세를 몰아간 거고 지금 이제 의원도 3명으로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해도 안철수 후보 뭐 한 5% 미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크게 영향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삼지대 하면 어떻게 보면 양당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 새로운 정치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추진했고 또 양당 통합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쪽 사람 아니야라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배철호 의원님? 이름은 올릴 겁니다. 나중에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래요? 단일화 안 되면요? 근데 그분이 지난 2017년에 했던 영화와 지난 4.7 때의 기억은 빨리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나온다면 만약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단일화까지는 뭐 독상을 받는 구조니까요. 그래요? 단일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일화 싫어하시는 분인데. 4174님께서 호남은 정치의 신입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호남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좀 보고 따라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전혀. 네, 권리당원은. 거의 네. 없습니다. 박시영 대표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더 팩트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9월 10일 전주시의 만 18세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내십시오. 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